우리나라에서 독점이라 불릴 만한 시장은 뭐가 있을까요? 한 브랜드가 독점을 하고 있는 곳, 자동차 시장에선 미니밴은 카니발, 준대형 세단은 대중 브랜드 중에선 그랜저, 그리고 픽업트럭 시장은 넥선 스포츠, 이런 차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한 브랜드만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차종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회사들이 서로 독점 시장을 노리고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공격한다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장 논리이기도 하면서도 억울함이 연출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KG 모빌리티가 픽업트럭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합니다. 어떤 차가 나올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픽업트럭 시장은 은근 경쟁이 치열합니다. 판매량 경쟁보다는 진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쌍용차 시절부터 무쏘 스포츠로 시작해서 지금은 렉선 스포츠가 유일한 국산 픽업트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쉐보레는 콜로라도, 포드는 최근에 신형 레인저를 출시했고 지프는 글래디에이터, 그분 좀 다르지만 GMC는 시에라를 출시하면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보면 어떤가요? 이게 올해 4월까지 판매량인데 렉선 스포츠가 압도적이죠. 4개월 동안 판매량 1000대를 넘은 차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차니까요. 수입차라서 가격 책정도 불리하고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본사에서 물량 배정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렉선 스포츠만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수입차랑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선택지도 나름 다양하고 수리를 받기도 좋습니다. 짐을 싣는 차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좀 구분이 필요한 게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냐 절대적으로 많이 팔리냐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픽업트럭 시장에선 일단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많이 팔리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려면 적어도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토리스는 절대적으로 잘 팔리는 차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량 7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0위권 내에 현대기아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 차가 올라온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면서도 유일한 브랜드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렉선 스포츠는 어디 있을까요? 스포츠랑 칸 판매량을 모두 합쳐도 30위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KG 모빌리티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리스가 7위 정도 하고 렉선 스포츠 라인업이 못해도 15위 안쪽은 해줘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토리스 하나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KG 모빌리티 판매량만 모아놓고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토리스의 브랜드 점유율이 무려 71.8%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토리스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차종들은 사실상 수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렉선이랑 렉선 스포츠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5월하고 6월 판매량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까지의 판매량을 보면 토리스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고 이건 티볼리만 잘 나가고 나머지 차종은 부진했던 때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렉선 스포츠를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차가 쉐보레나 르노코리아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나선다? 이러면 진짜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 픽업트럭 출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냐면 이제는 설이 아니라 출시를 위한 작업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아 노조랑 화성 오토랜드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양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기아가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건 1981년 브리사를 단종한 이후 처음인 건데 생산 시기는 내년 12월부터라고 하고 프로젝트명은 TX1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2017년쯤에 모하비의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픽업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고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도 픽업트럭 파생 모델로 모하비의 프레임 구조물에 전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이때도 이 당시 쌍용차를 견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렉선 스포츠가 이 당시에는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 때라 돈도 되고 진입도 쉬운 시장을 기아가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잠깐 주춤했냐면 미국이랑 무역 관계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KG랑 기아가 다른 점은 최대 시장이 현대기아차는 미국이고 KG는 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 판매량이 많은 픽업트럭이잖아요. 그러면 기아는 미국 시장 가격이나 판매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2018년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전까지 한국에서 제작되는 픽업트럭은 관세를 25%나 붙일 것이다. 그것도 2041년까지 부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미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2041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아도 렉선 스포츠급 중형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유해 합의 덕에 국내 공장에서도 생산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바디온 프레임으로 개발될 거라고 하죠. 이런 정보가 한창 많이 나오면서 2022년에 출시될 거란 설도 있었는데 결국은 2024년으로 미뤄졌고, 대신 생산은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할지 기존 공장에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시기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새로운 공장이 아니라 화성 1공장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순수 전기차였다면 전기차 전용 공장인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텐데 2.5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디젤 라인업은 모하비에 들어가는 3.0 V6 디젤 엔진이 거론되고 있고요. 아마 친환경차 규제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 모델도 빠르게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따져봐야 할 게 기아가 픽업 트럭을 출시하면 넥선 스포츠를 진짜로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봐도 쉽습니다. 일단 국내 생산인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 기아 노조랑 합의를 했고 화성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해외 수출 물량까지 국내에서 모두 소화할지 이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국내 물량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냐, 이건 뭐 그간 현대기아차 물량이 없어서 판매량이 안 나온 적은 없잖아요. 작년에 출고 대란이 있었던 이유는 부품 수급이 원인이었고 생산이 원인이 돼서 판매량을 놓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살짝 긴가민가 합니다. 일단 기반은 모하비가 될 거잖아요. 모하비에 바디온 프레임 구조물을 사용하고 디젤 라인업도 모하비 엔진을 쓸 거라고 해서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생산이라는 조건은 기아나 KG나 똑같고 결국 엔진이나 차체, 옵션 이런 게 가격을 결정할 거란 말이죠. 이건 시기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부터 생산이라는 건 2024년 출시가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2024년이면 넥선 스포츠도 풀체인지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넥선 스포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 2년 뒤에 풀체인지가 됐는데도 넥선 스포츠가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면 기아는 픽업 트럭을 조금 비싸게 내놔도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승차감이나 편의사양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픽업 트럭은 특정 마니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차가 아닙니다. 대중 브랜드가 특정 마니아들을 위해서 차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결국 대중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넥선 스포츠보다 승차감을 좋게 만들고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옵션 같은 것도 풍부하면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가솔린이라는 렉선한테는 없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대신 렉선 스포츠가 지금 KG 모빌리티가 하는 걸 보면 풀체인지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레스만큼 잘 팔릴 가능성도 많고 잘 팔려야 하는 차잖아요. 돈이 되는 차니까요. 토레스만 봐도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은 이전 세대랑 확실하게 다른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현재 주어진 상황만 본다면 풀체인지 되면서 상품성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기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만 본다면 렉선 스포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렉선 스포츠의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KG 입장에선 풀체인지를 하면서 토레스만큼의 판매량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목표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판매량 정도면 기아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레스처럼 절대적인 판매량도 높아야 기아가 픽업 트럭을 출시해도 큰 타격이 없을 거고요. 기아는 반대로 가격대가 승패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렉선 스포츠를 제외하고 안 팔리는 픽업 트럭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수입차라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산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는 픽업 트럭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깡통 모델도 확실하게 있고 호화스러운 프로옵션 모델도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골에서 짐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심에서 레저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수요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대기아차는 옵션을 어느 정도 넣고 타야 하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만약 판매량을 잡으려면 깡통다운 깡통도 있어야 하고 레저용을 위한 풀옵션다운 풀옵션도 있어야 하는 차라서 아마 지금까지 나온 현대기아차 중에서 가장 넓은 가격대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건 KG 모빌리티도 참고해야 하는 내용이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